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 첨단 센서를 설치해서 응급 상황을 소방서에 알려주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알림 서비스 장비는 3년 동안 한 대도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지기에 가스를 뿌리자 큰 경보음과 함께 소방서로 화재 신고가 자동 접수됩니다. 응급호출기에 119 버튼을 누르면 주소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소방서와 응급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지난달 허리를 다친 원양순 할머니는 응급호출기 덕분에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 올라가서 뛰다가 그냥 털썩 주저앉았네. 뭐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집 아저씨하고 같이 119 이걸 눌러가지고 119 타고 갔어요.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집에 첨단 센서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인 독거노인은 지난해 7만 8천여 명으로 2년 만에 1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알림 서비스 장비는 3년 전 1,171대에서 지금까지 한 대도 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는 장비를 늘리기는커녕 보수하고 교체하기도 벅찹니다. 기재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독거노인 세대분들이 체력이 좀 약하시거나 그다음 위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한 독거노인은 200여 명. 하지만 예산 문제로 대상자 확대가 어려워 응급 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남원 노봉마을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남원 노봉마을입니다. 이달 초 혼불문학관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모두 2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의 태양광 패널을 깔아 1,300k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혼불문학관 뒷산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마을 경관을 크게 해친다는 겁니다. 이곳에 병풍처럼 태양광이 들어서면 이거는 그 혼불 정신을 위배가 되고 마을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주지 말라며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남원 시민과 지역 주민 혼불 문학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이 여기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해서 시장이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10,000kW 미만의 발전소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건수는 17,400여 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입지 제한 조례가 있는 곳은 전주시 한 곳뿐이고 나머지 시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는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 남자가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 온 여성들만 골라 관심이 있다며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차하는 여성을 지켜본 뒤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는 건데요.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을 봤다. 그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 보고 연락하는 거다. 외제차를 타고 홀로 백화점을 찾은 여성에게 최근 한 남자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게다가 지난 설 명절에 봤다는데 지금은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전에 우리 회사에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고 무서워가지고. 문제는 이 같은 연락을 받은 여성 외제차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4만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둔 전북의 한 유명 인터넷 카페입니다. 여러 지인들이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자신도 그랬다며 무섭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밝혔는데도 차 한잔 마시자며 집요한 모습을 보였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백화점 CCTV를 통해 모자를 눌러쓴 채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서성이는 40대 환자를 확인한 여성도 있었지만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도 뭐 잡고 싶죠. 그런 게 이제 저희 백화점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다 보니까 이제 유심히 왔다 갔다 하면 좀 보죠. 보안팀에서 이제 시로 이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고소할 경우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전북대 군산병원 예정 부지를 오는 5월부터 직접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사업 부지가 확정된 지 2년 만에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에 확정된 전북대 군산병원 부지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이 타당성 영역 조사를 다시 하는 등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뒤늦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군산시가 직접 나서서 오는 5월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주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1차 매입 예산 5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에 모두 2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내년 9월까지 토지 매입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 계획으로는 실시 설계와 시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사업 주체인 전북대 병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전북대 병원은 군산시의 부지 매입 진행 상황을 보면서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부지 매입에 적극 나서면서 8년 넘게 터덕거렸던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 폐쇄 사태로 전북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일자리 정책을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협력업체에서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올 들어 한국잼 군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200여 명이 계약 해지됐고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힘든 일들을 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디다가 화를 할 데도 없어요. 이 때문에 전북의 실업률은 최근 크게 올라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정책을 지시하는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면 지원하는 상향식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역 정착형과 경제 생태계형, 지역 사회 서비스형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일자리 모델을 자기들 실정에 맞게 발굴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면 저희들은 그런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게 잘 되는지 점검을 해서 그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가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 한 끼 나눔 운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학생과 기업,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앞으로 식사와 함께 밑반찬을 제공하는 나눔 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와 펌빌리지 협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돼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근대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신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 이야기 제작, 공방 운영 등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보건소가 국가 암 검진 사업 평가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읍 지역의 암 검진 수검률은 56%로 전국 평균 수검률보다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 주천면 용국마을 산수유 꽃축제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용국마을 산수유 군락지는 1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고 있으며 축제에서는 가족 동요대회와 가요제, 산수유 돌담길 걷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돌담길 사이사이 그 옛날에 보셨던 옛날 그런 정취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꼭 한번 오셔서 뭐다 왔다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군 노인재능 나눔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이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노인재능 나눔활동은 재능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전 예방과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예술 등에 종사하면서 1인당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사회 참여 활동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선거운동이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22일 이후에는 적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의 일부가 조기에 개발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 레저 용지 가운데 신시 야미 용지와 부안과 인접한 초입지를 서둘러 개발하고 환경생태 용지 1단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에 랜드마크를 건립하고 승마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2021년까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와 복합체육시설, 혁신동 주민센터가 차례로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온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부근에 10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안전체험교실 등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를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까지 113억 원을 투입해 복합체육시설을 짓고 2021년까지 혁신동 주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수달 보금자리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주시는 서신동의 전주천과 삼천의 합류지점 부근에 조성한 수달의 보금자리를 관찰한 결과 수달의 발자국과 배설물 등 수달의 활동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수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주천의 콘크리트보 5곳을 여울형 보로 바꾸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했습니다. 군산대학교 법학과 곽병선 교수가 제8대 총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군산대는 국무회의에서 곽병선 교수에 대한 총장 임명안이 의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부터 4년 동안 총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곽병선 총장은 군산대 교무처장과 법학연구소장, 교수평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2자리뿐인 부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있고 자주 교체되면서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김갑식 2부장이 특수조사단 업무 지원을 가며
공석인 2부장에 김학관 경무관이 5월 21일까지 단기간 업무 지원 형태로 부임했습니다. 1부장 자리는 지난 2월 윤회출 전 부장이 워싱턴 주재관으로 전출돼 비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1부장 자리는 4개월, 2부장 자리는 9개월가량 공석이었습니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른바 봉침 목사가 이번에는 아동들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인 44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입양한 7살 A군 등 두 아동의 얼굴 등에 5차례 봉침을 놓고 A군을 끌어안고 도로 중앙에 누워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지만 낮에는 1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돼 외출 시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